네, 여러분, 시흥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기억하시나요? 2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앞서가던 50대 부부의 차를 들이받은 사건입니다. 이 일로 아내는 숨지고 이 남편은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. 그런데 당시 가해자의 차량이 사고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다가 이 CCTV에서 사라졌고요. 이 피해 부부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글을 올려서 화제가 한번 됐었는데요. 저희가 후속 취재를 조금 더 해보니까 최근 이 가해자는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이 돼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가해자가 재판에서 나는 뺑소니를 하진 않았다, 도주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. 먼저 사고 당시 상황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면요. 이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6월 22일 새벽 1시 40분쯤 시흥의 한 고속도로에서입니다. 운전자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143%였는데 면허 취소 수준이거든요. 근데 이 가해자의 소나타 차량이 부부의 스파크 차량을 시속 190km 속도로 들이받았습니다. 이게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뒤에서 달려오는데요. 그래서 이 피해 차량은 완파가 됐고요. 그런데 이 소나타 차량이 사고 후에 1km가량을 더 이동했다고 해요. 그 이후에 차를 세우고 이 가해자가 다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15분여가 걸렸다고 합니다. 현장으로 돌아와서는 경찰한테 울면서 이렇게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가해자 측은 정작 재판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 사고 후에 도주를 했다는 일명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한 건데요. 자기가 1km를 더 이동을 했던 거는 이 부딪히고 난 다음에 차가 문제가 있어서 설 수가 없었다. 또 가다가 겨우 멈춘 다음에 즉시 사고 현장으로 뛰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. 이게 실제 경찰이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 바로 멈추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하거든요. 다만 당시에 가해 차량을 견인한 견인차 차주가 수사기관에서 출석해서는 이 차가 엔진이 망가져서 앞으로 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. 당시에 내가 견인하러 왔을 때는 가해자가 그 자신의 차에 있었다.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. 검찰은 가해자가 도주를 하려고 했으나 차량 손상으로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. 결국에 검찰은 이런 진술 등을 근거로 해서 가해자를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했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뺑소니를 했냐 안 했냐가 무슨 차이인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형량부터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. 그냥 음주운전만 해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음주치사 혐의로 징역 3년부터 무기징역까지 법정형에 처해지고요. 그런데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질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로 다릅니다. 가뜩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주사고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거든요. 음주운전에다가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지 않고 도망가서 사망까지 이르게 한 50대가 지난달에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요. 지난 7월에는 음주운전에 역시 또 오토바이를 치어 숨지게 한 인터넷 방송 BJ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. 물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따라서 지난 7월에 대법원 양형 기준도 강화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국민들의 시각에는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.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의 피해 유족인 아들도 저희가 통화를 해보니까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요. 이 유족이 또 정말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지한 반성을 한다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첫 재판 때 이 가해자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. 나는 정말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싶고 합의를 하려고 여러 차례 유족한테 연락을 했다. 근데 연락을 받아주지가 않았다. 근데 이 유족 측은 이 말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. 그리고 변호사에게 연락이 온 적이 한 번 있지만 그냥 가해자 변호사가 인사를 하는 게 전부였다.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사과를 하는 거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. 참 안타까운 게 당시 부부가 차가 막히는 시간을 피해서 그렇게 새벽에 고향에 내려가는 길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사고 직전에 블랙박스를 보면은 부부가 정말 사고가 날 거를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한 채 평범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거든요. 시골 가서 시내버스에 돈 벌어서 우리 아들 줘야 돼. 아들도 집 살 때 좀 보태줘야 돼. 이렇게 평범한 가족의 일상을 파괴할 수 있는 게 바로 음주운전입니다.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가해자가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사회부였습니다.